어제 전해진 통쾌한 소식 하나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결국 새로운 미래를 탈당했는데요. 뭘 새롭게 만들 건지,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는지 애초부터 그림이 안 그려졌던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티 이재명만으로 뭉쳤다가 결국 쪽방만 차고서 유일한 현역 김종민 의원까지 탈당을 한 건데요. 이로써 유일하게 한석이었던 새로운 미래는 원외정당 신세가 됐습니다. 참고로 한석이 있어 지난달 3분기 경상보조금 4,149만원을 받았는데요. 이젠 그마저도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 원외정당이라도 총선에서 2% 이상만 득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새로운 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그 기준도 달성 못한 거죠. 본인의 가치와 철학도 없이 이재명 대표 비난만 퍼부어대면 언론에서 띄워주는 거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원외정당으로 밀려난 게 모든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기승전 반명만 주장하려는 정치인들은 이 흐름을 잘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경고를 두고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대통령실은 실시간으로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은 계엄령 선포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은 그 비상식적인 짓을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다.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윤석열이 뭔들 못하겠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세련 출신 이종배 씨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까지 했는데요. 맨날 고발만 하는 저 인간은 참고로 현재 서울시 의원입니다. 도대체 고발 말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전부 세금 낭비 아닙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과연 이게 단순한 음모론 수준이냐 이건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벼랑 끝에 몰리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어 난리난 바 있는데요. 당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 댓글 공작에 이어 계엄령 문제까지 지적했던 추미애 대표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청와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서도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득세하며 독도까지 위험한 마당에 계엄령을 우려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 봅니다. 본인들도 지금 여러모로 수습이 안 되니까 검찰에서도 무리수를 두는데요.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는 중입니다. 전주지검이 백주 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고 검찰에 물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오늘 전주지검이 해명을 내놓았는데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전주지검은 손자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거짓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전주지검 김모 검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 집에서 압수해간 압수 목록에는 손자의 아이패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압수 목록 8번 아이패드 한 개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직인까지 찍힌 검찰의 공식 서류가 있음에도 전주지검은 사실을 부정합니까? 심지어 손자가 사용했던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9개월째 검찰에서 갖고 있는 셈입니다. 설마 검찰이 갖고 놀 게 없어서 초등학생 아이의 학습용 태블릿을 가지고 놀지는 않겠지요. 검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부족해서 칠순 노모가 사용하던 핸드폰은 왜 가져갔습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준우 최고위원의 일침이 있었는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의 졸렬한 발언과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본격 시작이라는 거죠. 어제 양당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첫 공식 회담인 만큼 화기애애하게 시작하길 바랐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분위기가 애매해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걸고 넘어지면서 판결 불복 빌드업이란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흔히 법잘할 대표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대표가 말한 판결 불복을 검색창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뜹니다. 빌드업
죽밭은 이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상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그 말에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유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상소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주제 넘는 훈수는 그만두시고 최혜병 특검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여당 대표로 적극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를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 일단 모른다라고 잡아떼기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27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주장을 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대통령은 정말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겁니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라의 요직에 뉴라이트 친일 매국 인사들을 빼곡하게 채워넣은 것입니다. 뉴라이트 정말 모르십니까?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한반도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다. 2019년 8월 23일 안창호 후보자가 기고한 컬럼의 첫 문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존중한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국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기에 건국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완벽한 뉴라이트의 주장입니다.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대통령에게 뉴라이트를 공부할 교과서로 안창호 후보자의 어록을 보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권의 고위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자 소양이 된 것 같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지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안창호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이 이 땅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안창호 후보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자는 사무장 병원 그리고 면허 대여 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의사나 약사관인 사람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히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합법화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폭주로 의료계가 가뜩이나 들끓고 있는데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저는 안창호 후보자 이런 발상을 접하자마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에 투자해서 의료법인 공동이사장이 되었던 사람, 이를 통해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모친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장모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불법을 합법화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